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예 군인들과 고위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행사에서 한국군이 보인 행동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세계 군사 강국의 장교들조차 말문을 잃게 했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각국 장교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한국군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거수경례까지 올리는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한국군은 가장 존경받는 군대로 평가받으며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고요. 도대체 그날 행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군 소속 마이클 캠벨 대령입니다. 군에서 30년을 보내며 세계 각국의 전장과 회의장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냉철함과 이성을 무기로 살아온 군인이죠.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작전은 제 군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동료들의 희생을 지켜보며 마음을 단단히 다졌죠. 군인은 감정보다 임무가 우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해 겪은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작년 가을, 나토 주최 국제 군사 행사에 영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을 때 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는 대부분 형식적인 자리니까요. 각국이 자국의 무기와 전술을 뽐내고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례적인 행사였죠. 런던의 가을비를 맞으며 공항으로 향하던 그날, 제 아내 헬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열린 마음으로 다녀와요. 항상 판단부터 하잖아요. 헬렌의 말대로 저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이 만든 직업병이었죠. 특히 한국군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기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군을 그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군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이었죠. 기내에서 행사 일정표를 보며 한국군 시연은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맞춰 빠져나가야겠다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제가 도착한 브뤼셀은 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행사장은 도시 외곽의 대형 컨벤션 센터. 그곳에 모인 각국 장교들의 표정엔 저와 같은 형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런 행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예의를 차리고 자국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고 그러고는 돌아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행사 전날 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환영 만찬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중국의 장웨이 중령이, 왼쪽에는 러시아의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이 자리했어요. 맞은편에는 한국의 박민호 소령과 그의 부관들이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척 어색했습니다. 냉전의 그림자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했죠. 식전 와인이 돌자 장웨이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캠벨 대령, 이런 자리에서는 영국이 늘 주목받죠. 그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을 빗대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명령받고 온 자리일 뿐입니다. 경직된 대화 속에 제 목소리는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장웨이 중령이 박민호 소령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그림자 같은 군대죠.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독자적인 전술도 없고. 그의 말에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서 식사하던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를 향한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박민호 소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만약 영국군이었다면 즉시 반박했을 텐데 왜 침묵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동양의 예의를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반박할 자신이 없는 것인지.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소령의 눈은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그랬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러시아 억양이 진한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겼고 지금도 이길 겁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 또 무엇을 이긴다는 건지 불분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한국군은 영국의 동맹국이지만 늘 미국의 장비와 전술에 의존한다고 여겼으니까요.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은 그저 따라오는 역할에 충실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30년 전 만났던 한국 장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들은 서툰 영어로 서구 군사 전략을 배우기에 급급했으니까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화제를 돌리기 위해 물었습니다. 내일 시연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민호 소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령님. 기본적인 전술 시연입니다. 그의 어조는 담담했고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러시아는 최신 전투기를, 중국은 첨단 드론 작전을, 우리 영국은 특수부대 작전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한국은 기본 전술이라니 기대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바에서 영국군 동료 사라 윌리엄스 소령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 소령은 제가 오래 존경해온 여성 장교로 특수작전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군 시연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별거 없대. 제가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죠. 순간 사라 소령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명성이 꽤 높은데요. 특히 대테러 분야에서는. 사라 소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박민호 소령 말로는 기본적인 거라던데. 아마 우리가 가르쳐준 걸 그대로 보여주겠지. 사라 소령은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말을 잇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진토닉을 조용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박민호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었나 봐요. 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호 소령은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내일 시연 준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의 눈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피로감에 묻혀버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건성으로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다음 날 아침 행사장은 각국 군 관계자와 언론인, 특별 초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커피를 마시며 프로그램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한국군 시연은 오후 세션. 그때 빠져나가 근처 초콜릿 가게에라도 다녀올 생각이었죠. 브뤼셀의 초콜릿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점은 앞줄에 앉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군복에 메달을 단 그들은 누굴까 의아했죠. 사라 소령이 프로그램을 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분들은 임진강 전투 생존자들이에요. 특별히 초청받았대요. 임진강?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어떤 전투겠거니 생각했죠. 장외의 중령이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성파리로 시작하는군요. 이게 한국식 군사 시연인가?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도 동조했어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속으로 그들에 동의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군대가 감상에 빠지면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건 군인의 기본 상식이니까요. 오전 세션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시범 비행, 중국의 드론 작전 시연, 우리 영국의 특수부대 인질 구출 작전. 모두 첨단 장비와 화려한 기술을 뽐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고 언론인들의 카메라 플래시도 쉴 새 없이 터졌죠. 점심시간, 저는 다른 영국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오전 시연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어요. 러시아의 전투기 기동은 인상적이었어. 중국의 드론 네트워크는 우리도 연구해볼 만해. 모두가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오후에 뭐 볼 만한 거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군 시연이 있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해.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저는 은근슬쩍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 소령이 제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대령님. 이건 볼만할 거예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군인의 기본이니까요. 무대 위로 한국군 특수부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전투복은 화려한 장식 없이 실전을 방불케 했어요. 단단한 표정으로 정렬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더니 앞줄의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장웨이 중령과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도 말을 멈췄고 제 가슴은 이유 모를 무게감으로 짓눌렸습니다. 제군 생활 30년 동안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40여 명이 완벽한 동작으로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사라 소령이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대령님, 임진강 전투 아시죠? 그 전투 생존자들이 저기 앉아 계세요. 영국군, 미국군, 터키군, 심지어 중국군까지 포함돼 있어요. 사라 소령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임진강 전투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죠. 한국군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이런 예우를 표하는 겁니다. 사라 소령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과거의 적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한국군의 모습은 제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군대란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하고 힘을 과시하는 조직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국제 무대에서 모든 강대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스크린에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임진강, 진흙 속 병사들, 얼어붙은 강, 그리고 시신이 즐비한 들판. 자막이 떴어요. 임진강 전투, 2만 3천 명의 희생. 객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피 묻은 군화, 찢어진 군복, 서로 다른 편의 병사들이 같은 죽음을 맞이한 모습. 전쟁의 잔혹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승리와 영광만을 쫓아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겼죠. 그건 역사학자들의 몫이고 군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한국군은 전쟁의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며 희생을 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장웨이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제 외할아버지가 그 전투에 참전했었어요. 살아 돌아오셨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죠. 그의 목소리에서 냉소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도 굳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강 하나를 두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피가 마르기도 전에 또 공격이 시작됐죠. 그들의 목소리엔 냉소가 사라지고 군인으로서의 깊은 공감이 묻어났습니다. 스크린이 현대 한국군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첨단 무인기.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쓰는 한국의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유지군 활동, 다국적 해상훈련 장면이 이어졌죠. 70년 전 원조받던 나라가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한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첨단 기술의 나라로 변모했더군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를 지키는 군대가 되겠습니다. 앞줄의 참전 용사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시연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품고 희생을 존중하는 강함의 선언이었죠. 제 오만한 판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본격적인 전술 시연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장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쓰이는 전투복과 최소한의 장비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총성 없이, 구령 없이, 손짓과 눈빛만으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특수부대 작전에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훈련에서는 보통 지휘관의 구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40여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창문과 출입구를 통한 동시 진입, 신속한 공간 확보, 제한된 시야에서의 정확한 표적 식별. 모든 동작이 치밀하게 계산된 듯 했습니다. 저는 특수전 전문가로서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한 명이 이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어렵지만 전원이 이런 완벽함을 보여준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제 옆에 앉은 프랑스 장교 피에르 듀부아가 속삭였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동작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실전의 긴박함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긴장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손에 땀이 맺혔어요. 이건 단순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이었죠. 모의 건물 안에서는 인질 구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한국군 특수부대는 완벽한 침투와 제압을 보여줬어요. 총성 한 번 없이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용한 전술을 분석하려 했지만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눈으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영국군 특수부대도 쉽게 해내지 못할 수준이었어요. 작전이 끝나고 박민호 소령이 무대 중앙으로 나왔어요. 그는 객석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건 우리 부대의 실전 훈련입니다. 전장에서 중요한 건 첨단 무기가 아니라 팀워크와 정신력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참전 용사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집니다. 박민호 소령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믿어온 가치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을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군 생활 3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문득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 이후의 평화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승리가 목적이 되어버린 전쟁. 그런데 한국군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를 위한 힘을 추구하는.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드는 이유였을까요? 한국군은 다시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절을 올렸어요. 그 순간 앞줄에 영국군 참전 용사 토마스 윌슨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서히 손을 들어 격려했어요. 저는 임진강에서 싸웠습니다. 그 전투는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한 기억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고통이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기억해줘서 고맙습니다. 토마스 윌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병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참전 용사들도 일어나 격려했어요. 미국, 터키, 중국 출신 노병들까지. 한때 적이었던 이들이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한국군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국적과 계급을 초월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어린 시절, 저는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초심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승진과 임무 완수, 전략적 우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 한국군의 모습은 제게 잊고 있던 군인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 후 만찬장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긴장과 냉소 대신 존중의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장외의 중령이 박민호 소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 적에게도 예우를 표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제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페트로프 대령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는 평소와 달리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박민호 소령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날 밤 그에게 보였던 제 태도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소령님, 당신들은 제 신념을 깨뜨렸습니다. 강함이란 기억과 존중에서 나오는 거군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민호 소령은 겸손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캠벨 대령님, 우리는 모두 배우며 성장합니다. 과거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어제 만찬에서 침묵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박민호 소령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우린 항상 일어났죠.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더 강한 평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문득 영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 소령이 다가와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군의 특수부대 훈련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완벽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호 소령이 미소 지었어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또 훈련이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오늘 한국군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밤하늘은 맑았고 멀리 그랑플라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간 저는 힘과 승리만을 좇았죠. 하지만 한국군은 새로운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예우를 지키며 화해를 이루는 힘. 그들이 보여준 정신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 아내 헬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열린 마음으로 보니 새로운 것을 배웠어. 잠시 후 헬렌의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국 남자가 배웠다고 인정하다니. 그녀의 유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짧게 오늘 있었던 일을 메시지로 전했어요. 헬렌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쩌지? 이 경험을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 제 부대원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였고 군인의 가장 큰 힘은 무기가 아니라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이 가치는 이제 제 새로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 박민호 소령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공항으로 향하는 중이었어요. 소령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중국과 러시아 장교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대응하지 않으셨나요? 박민호 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입니다.